자, 12월 22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6,8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자리는 지금 거의 제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어 움직일 때가 가장 좀 껄끄럽고, 그리고 다음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은 여기 가만히 자리를 위치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하락을 할 때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는 건가, 미리 여기에서 올라와서 지금 제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상승분을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스닥이 한 번 더 치고 올리면 뒤늦게 그 이 부분까지 다 한 번에 치고 올리는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스닥이 떨어질 때 억지로 눌리고 있다가 떨어질 때 같이 동조와 커플링 돼서 밑으로 확 떨어지는, 이렇게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나이키 실적 힘입어 상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12월 21일 수요일이죠. 이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랠리로 오늘 시장에 훈풍이 불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압력을 못 이길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앞의 내용처럼 랠리로 오늘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바로 올려드렸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외 거래로 나스닥 폐장하고 실적 발표 후 장외 거래로 12%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랠리가 어제도 이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이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키에서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비슷한 이 소매주들도 따라서 상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랠리로 훈풍이 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보고 나이키와 비슷한 이런 업종들의 여기도 이제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주는, 그래서 어제 나이키의 실적이 조금 힘을 보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키뿐만 아니라 페덱스에서도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시장의 투심이 살아났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스닥이 또 이제 소비자의 힘을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가 이제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지, 신뢰를 얼마나 하는지, 이걸 보면서 소비 지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보다 훨씬 상회를 하는 그림이 나와줬어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말했던 미국은 70%가 소비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GDP 70%가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아까 말했던 나이키 실적 발표들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어제 나스닥은 상승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은 따라가지 못했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했는데 이게 한 17.2K까지는 확실하게 한번 터치를 좀 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 한 17.2 정도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플랫 패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파동 말고 그냥 ABC라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한 17.2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보기가 좋겠죠. 근데 지금 이 카운팅 치는 게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ABC로만 본다라고 해도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애매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올라올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그림.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여기 주말에서 횡보를 하고 움직임을 보면은 주말 횡보,
한쪽 방향 나오고 되돌림 주고 머물다가 한 번 더 되돌림 준 방향으로 치고 가는 2차 슈팅.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돌림 한 번 슈팅. 여기에서도 올라왔던 거 되돌림 주고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여기도 이런 식의 방향.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내려왔어요. 주말에 수렴하다가 내려오고 올라왔죠. 되돌림 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줬으면 그러면은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숏 위치를 잡으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되돌림을 주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나스닥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7.2K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밑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 그래서 우리가 넓게 바라보면 항상 최악을 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도 좀 애매한 자리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나스닥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비트코인이 거기에 커플링 돼서 밑으로 훅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애매한 자리예요. 보시면은 나스닥도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의 한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짝 반등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회복을 해줄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주고 밑으로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할지 지금 방향성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 말했던 저항 위치에 오면은 저는 나스닥이 저항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포지션을 잡죠. 그때가 말했던 비트코인이 17.8K, 18K까지 이렇게 도달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나스닥이 지금 저항 위치에 있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나요? 18.3에서 우리 대비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나스닥도 보고 우리가 달러 인덱스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면 되는데 자, 이 당시 같은 경우엔 보세요. 나스닥이 여기 추세선의 저항에 위치를 했죠. 그럼 나스닥이 저항 맞고 빠진다? 비트코인도 커플링 돼서 빠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여기였거든요. 그때가 달러 인덱스는 올라오면은 비트코인은 내려가잖아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상으로 지금 아랫부분에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주면은 비트코인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세 박자가 다 맞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항에 위치를 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밑에 아랫부분에서 반등 주면서 비트코인 내려오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라봤던 뭐 플랫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8.23K가 저항 위치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은 좀 포지션을 잡는데 확신이 좀 생겨요. 이렇게 7, 80%의 확신을 가져도 20%의 확률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조금 걱정을 하면서 포지션을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딱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한쪽 방향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무리하게 지금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했던 것처럼 한 번만 좀 어느 위치에 몰리게 되면은 그러면 좋은 위치라고 확률상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위치는 지금 좀 애매한 위치에 잡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잡는 거를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추세선상으로 뭐 반등 줄 수 있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종합적인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했던 이런 구간들 참 좋잖아요. 여기에서 나스닥 저항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여기에서 지지 구간 그리고 비트코인도 저항 위치 이런 구간이면은 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닌 지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포지션은 일단은 저는 무 포지션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추가적인 변동이 있으면 채팅방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여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를 하회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주당 순이익도 하회를 하고 예측 발표 다 매출도 하회를 했는데 뭐 이게 뭐 정말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걱정을 할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외거래 보면은 1.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 때는 이 실적 발표 잘못 나오고 하면은 막 10%, 20% 저번에 아마존 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엄청나게 거래가 터질 때도 있어요. 막 10%, 20% 어제 나이키는 12%가 장외 거래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뭐 좋게 나온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늘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어제 뭐 나이키 같이 이런 식으로 막 장외 거래가 10몇 프로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때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선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원래 반감기 얘기를 한다고 했죠. 반감기 얘기는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반감기 우리가 이제 있고 나서 2년 차인데 항상 2년 차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반감기가 14일 날 제가 올렸을 때는 449일 남았는데 지금은 485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난인도나 뭐 채굴 그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반감기가 언제다라는 건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한 400 며칠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30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좀 크게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맥스페인 가격이 19K이고 콜옵션, 풋옵션 비교를 해보면 콜옵션이 확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미결제 약정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물량 자체가 여기 12월 30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 때는 큰 폭의 변화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12월 30일 만기 때는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자, 맥스페인 가격 19K인데 이제 풋옵션, 콜옵션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여기 뭐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뭐 4만 달러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마감인데 이제 마감 전에 어떻게든 콜옵션을 잡은 사람들 쪽에서 조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올라올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정말 여기에서 패닉 나와서 이제 커버링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매도 물량 쪽 이제 숏 치는 이런 물량들 쪽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끌어내릴지 이건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냥 딱 콜옵션 쪽으로 이제 베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12월 30일 이 날짜 부근까지 왔을 때 한번 그런 기대는 해보고는 있는데 뭐 여기에서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옵션 만기일 때는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위아래 무빙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지금 위치가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참 자리를 어느 정도 잡기 쉬웠을 건데 지금 이것도 걸리고 여기에서 슈팅 한번 안 나온 것도 걸리고 왜냐면 지금 숏 자리를 잡자고 하니까 여기에서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부분도 좀 찝찝하고 그리고 또 나스닥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나스닥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면 비트코인 끌고 올라오면 비트코인 또 위로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롱 잡을까 싶다가도 여기에서 그냥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어제까지만 이렇게 힘 여기까지만 받쳐주고 이제 또 좋은 호재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참 지금 애매한 자리라서 여기에서 그냥 어찌 보면 객기 부리면서 포지션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움직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오늘 어떤 것들이 변동성이 또 있을 것인가 일정 중에 오늘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여기 GDP 발표가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이 부분 GDP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조금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죠.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오늘을 또 뭐 안 보려면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뭐 큰 중요성은 아닌데 오늘 변동성도 한 여기에 맞춰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말했던 것처럼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조금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포지션을 잡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포지션은 매수 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롱숏만 있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좋은 자리 잘 찾아서, 왜냐하면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